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1승3의 이영호입니다. 오늘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감가상각이란 건 뭐냐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취득한 단계의 금액을 비용으로 경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서 그거를 분할해서 계산을 하는 게 감가상각이고, 감가상각비는 이 경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경비로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 감가상각하면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익이 줄고 그 세금에서도 그만큼의 수익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얘기 드렸던 데투크로스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전 영상에 데투크로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때 언급을 드렸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도 이 감가상각비가 이제 관계가 있는데, 제가 아마 예전 영상 기초 단계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영상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감가상각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만약에 매출이 1억이 있는 회사에서 비용으로 9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1천만 원이 남는데 이 1천만 원을 내기 싫어서 만약에 자동차를 1천만 원짜리 샀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자동차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주택, 선박 뭐 이런 것들이 다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데, 요거를 취득한 단계의 금액, 그러니까 1천만 원에 샀다고 1천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사용 연수, 자동차 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1천만 원짜리 샀으면 약 1년에 15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850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국가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연수에 따라서 균등한 금액으로 상각하는 게 이제 감가상각인데, 이 국가가 지정한 연수는 법정 타용 연수라고 해가 호태 타용 연수로 해서 법정 대용 연수라고 한국말로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정하고, 만약 이 지정된 기간 동안, 그러면 이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집이 없어지는 거니? 그건 아닙니다. 자동차도 6년 타고 나서 자동차를 못 타게 되는 건 아니듯이, 뭐 20년, 30년 타듯이 자동차는 6년 동안의 그 비용 계산을 해서 6년 이후는 비용은 제로, 그 경비로는 제로로 계산한다는 회계상의 문제고, 실제로 이게 타지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건물이 살지 못할 건물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건물의 타용 연수를 잠깐 살펴보면, 코다테, 목조 코다테가 22년, 그 다음에 만약에 중고 코다테로 해서 22년이 지난 집을 샀었을 때, 그럼 요거는 법정 타용 연수를 어떻게 되느냐? 요건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 맨션 같은 경우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47년이 되고요. 여기서 맨션에서도 철골조에서도 철골조의 두께에 따라서 34년, 27년, 19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철골조의 골조의 두께에 따라 틀리니 요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조 아파트, 그러니까 대략 그 건물 하나에 집이 몇 채씩 있는 것들, 요거는 20년
15년이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설비에서는 15년, 8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만 원 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3년이 법정 타협의 연수입니다. 요거는 그 1번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너무 자세해서 아마 보기가 힘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협 연수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봤고요. 타협 이제 감가상각 비용의 방법인데 정해법, 정률법 뭐 이렇게 있는데 정률법은 뭐 2016년 3월까지 구입한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정해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감가상각에 대해서 얘기 드렸듯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부동산이나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감가상각이 되는데 보통 계약서 집을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과 토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서에 만약에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타협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건물과 토지 가격이 구분이 안 돼 있을 경우는 고정자산 평가 표가 있습니다. 아마 매매했을 때 그 고정자산 평가서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건물에 대한 금액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특히 코다테 같은 경우에 뭐 건물 가격이 하나니까 그걸로 그 평가서 보면 거기 금액이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분양맨션 같은 경우는 몇만 분의 1, 몇만 분의 몇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가격을 몇만으로 나눠서 몇천을 곱하면 그게 평가 금액이 됩니다. 평가 금액에 그 금액을 이제 자기가 산 금액에 맞춰 가지고 와리아이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건물, 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설비가 다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면 되겠지만 중고 같은 경우는 중고집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내부 비용이라든가 이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간편법으로 건물 7, 설비 3 아니면 건물 8, 설비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요 정도까지 하는 거는 거의 한 동짜리 건물 한 채를 샀을 때 이렇게 계산하고 그 분양 매전을 했을 때 한두 개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산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